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의 급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론 하면 만년 3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 4년 새 마이크론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론이 메모리 양산 기술의 경우는 엄청난 자본 축적이 필요한 반도체 특징상 삼성에 밀릴지 몰라도 이 선행 기술력만큼은 이 3, 4년 전에 이미 추월했다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는데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AI 시대 가장 핫하다는 HBM은 삼성보다 먼저 엔비디아를 뚫었죠. 단순히 엔비디아와 메모리 협력을 해왔던 전통 메모리 업체의 프리미엄에 가까운 그 혜택으로 의미를 폄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삼성도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LPDDR의 주력 납품업체로 내부 저전력 메모리가 아닌 마이크론을 탑재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차원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삼성보다 낫다는 내부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먼저 10나노급 6세대 D램 시제품을 출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텔 AMD의 시제품을 공급하고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삼성보다 먼저 10나노 6세대 D램을 CPU에 탑재하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삼성은 저전력 메모리인 LPDDR5T도 하이닉스의 허를 찔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LPDDR5T가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에 먼저 탑재됐는데, 이번에는 일반 PC용 D램이라는 10나노급 6세대 D램도 마이크론에 밀려서 향후 CPU 업체와의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번에 얘기가 나온 10나노급 6세대 D램의 경우는 마이크론은 처음으로 EUV를 적용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10나노급 3세대 D램부터 EUV를 활용해 왔는데, 마이크론은 이번 6세대 제품부터 도입해서 EUV를 도입해서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공정 기술력이 그만큼 자신 있다, 탄탄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지난해인 2024년 말까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자꾸 밀려서 아직 R&D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는 돼야 양산이 가능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의 경우는 지난해인 2024년 8월 여름이 끝날 무렵에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을 완료했고, 올 1월에 대량 양산 생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경쟁사 동향을 감안하면 삼성의 행보가 불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시장 수요가 있어야 제품 양산도 가능한 것이라지만 삼성이 많이 뒤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론의 경우는 최근 기술적 스퍼트가 돋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적층이 300단 이상까지 온 상태지만 이 분야에서 176단 3D 낸드를 가장 먼저 양산해서 낸드 적층 경쟁을 야기했던 업체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2021년인가 그랬는데요. 당시 제품은 싱글 스택이 아니라 더블 스택이어서 경쟁사들이 특히 삼성이 의미를 폄하하긴 했었지만 가장 먼저 176단 3D 낸드를 내놓아서 경쟁사를 자극했던 게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또 이번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만들었지만 10나노급 4세대 D램 같은 경우도 산제이 메로트라 CEO가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을 놀래키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은 메모리 선행 기술력에서는 이미 최고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경우는 특이점이 팹의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팹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마이크론 D램 설비는 최근에 미국에 두 곳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미국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에 두 곳, 대만에 두 곳 등으로 나눠 있었고, 낸드는 싱가포르에도 팹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 팹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마이크론이 일본의 엘피다를 비롯해서 엘피다의 대만 자회사인 렉스칩, 대만의 이노테라 등을 인수하면서 성장한 여파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R&D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소재 기술력이 뛰어나고 대만은 공정 기술과 비메모리 패키지 기술이 강합니다. 이런 강한 기술들을 일본과 대만 업체를 인수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기술력도 수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지금 마이크론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공장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키우기에 편성해서 미국의 팹을 늘리는 것이죠. 하나로 한 180조, 200조 가까이를 투입해서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대규모 팹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다호주 공장은 올해부터 가동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마 내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가동되고 뉴욕주 공장은 28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D램뿐만 아니라 HBM도 미국에서 모두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상당 부분이 마이크론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빅테크가 원하는 메모리 상당 부분이 마이크론 제품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에서 특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론을 밀어주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예전에 2류가 아니라 1류로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빅테크도 마이크론 메모리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더 주목할 포인트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관계인데요. 마이크론은 과거 키옥시아 인수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낸드 시장은 중국 업체의 부상 등으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플레이어들이 감산에 나서기도 하는 등 수익률 확보에 비상인데요. 최근에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간의 합병 가능성이 또 터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론도 어떤 식으로 개입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의 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